그리고 99년도 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팀 벨처 선수의 발차기 사건. 바로 옆에 있는 LA 엔젤스 인터리그 경기에 출장을 하게 되는데 그날 조금 좀 박찬호 선수가 경기에 좀 풀리지 않았었어요. 풀리지 않았었는데 팀 벨처 선수가 상대방 선발 투수고 좀 어렵게 경기에 풀려 나가다가 박찬호 선수가 제 기억에 그때 번트를 냈었죠. 번트를 대고 일루로 뛰는 과정에서 팀 벨처가 베이스 커버 들어갔고 공을 잡고 박찬호를 태그하는 과정에서 좀 심하게 가슴을 이렇게 밀치듯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두 선수가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박찬호 선수가 지금도 무슨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몸을 날리면서 2단 옆차기를 하는 모습. 사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뭐 어린 시절에 태권도도 배우고 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은 주먹이 먼저 가지 다리 먼저 나는 경우는 드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예전과는 다르게 좀 태권도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발차기도 많이 활용했는데 그 당시에 또 이 박찬호 선수는 그랬던 게 처음으로 본인이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연로하신 할아버지께서 미국 오셔서 박찬호 선수 경기를 직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가 조금 더 본인에게 약간 감정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좀 컨트롤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9년도에 후반기에 7연승가도 돌리면서 멋지게 마무리를 저기도 했었고 2000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제 18승 거둔 본인 커리어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17개의 탈삼진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내셔널리그 탈삼진 부문 2위에 올랐었고요. 피안타율도 2할 1푼 4리밖에 되지 않으면서 역시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박찬호 선수 메이저리그 최고의 경기를 꼽으라면은 아마 바로 2000년 시즌 마지막 등판 샌디에고 파드레스 원정 경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본인이 메이저리그 첫 완봉승을 끌어냈고요. 또 본인의 첫 번째 메이저리그 첫 홈런 이것도 밀어서 우측 단장을 넘겼던 그 홈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러면서 박찬호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서 확실히 발돋움을 하게 되면서 2001년도 개막전 선발에 낙점됩니다. 이거는 어느 팀이건 선발 투수에게 개막전 선발로 나간다는 거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준 선수가 바로 박찬호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저스의 이런 멋진 활약, 5년 연속 두 자리 승수라는 기록을 발판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당시 5년간 6,500만 달러의 큰 계약을 맞으면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은 정말 박찬호 선수에게는 암흑기였었고 부상으로 얼룩진 본인의 기량을 다 발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나날들이었어요. 그 당시 박찬호 선수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저스에서의 마지막 시즌 2001년도 시즌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FA에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었었고 또 시즌 성적이 커리어 시즌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멈출 수가 없는 상황 모든 걸 정말 다 제대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박찬호 선수의 거의 모든 경기를 중계를 하던 시절이라서 한번 내가 중계하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다저스 감독이 짐 트레이시 감독이었습니다. 국내선 이분이 약간 좀 턱이 나서 턱 감독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애리조나 원정 경기였고 다저스가 박찬호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앞서 나가는 경기였는데 제 기억에 3회였나요? 4회부터인가 박찬호 선수가 덕아웃에 들어가서 이 벤치에 앉아있질 못하더라고요. 앉아있지 못하고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복도 있지 않습니까? 벤치와 벤치 사이. 그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뒷발을 이렇게 약간 그 계단 같은 데 걸치고 누가 봐도 이 선수가 허리 지금 통증 올라왔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트레이시 감독이 와서 박찬호 선수가 막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몸 상태를 당연히 확인을 하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가 벤치에 못 앉아 있을 정도가 어떻게 마운드에 올라서 마음껏 공을 뿌리겠습니까? 더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더 던지게 하더라고요. 물론 두 경기에서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만 그런 허리 통증을 본인이 참아가면서 던진 게 결국 나중에 텍사스 레인저스에 가서 본인의 기량을 펼치지 못한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나중에 세월 흘러서 박찬호 선수 은퇴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나 그때 그 중계하면서 정말 화가 났었다. 어때 감독이 하는 일이 뭐겠냐. 선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너를 그때 끌어내지 않은 거는 난 그 감독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박찬호 선수가 정색을 하고 그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고마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던져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거기서 감독이 내리면 너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본인이 현장에 느끼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찬호 선수 개인은 정말 자기가 던지고 싶었던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이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2005년도 7월입니다. 당시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거포였었죠. 필 레빈 선수와 마트리드가 되면서 샌디에고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박찬호 선수에게 이제 행운의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 큰 위기가 닥치게 돼요. 장출혈이 생기면서 어쩐지 좀 투구 내용이 구속도 떨어지고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장출혈이 뇌출혈로 생기게 되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때 박찬호 선수가 되게 감동받았다 그러죠. 그 당시에 뛰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다 박찬호 선수에게 수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박찬호 선수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수 다 주축 선수들이잖아요. 이렇게 본인의 피를 수혈을 해주게 되면 이 선수들이 혹시나 그라운드에 뛰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거절을 했고 결국은 그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선수의 아내에게 수혈을 받으면서 일단 큰 고비를 넘기면서 박찬호 선수가 샌디에고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2007년도에 매츠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사실 딱 한 경기만 뛰게 되고 사실 방출이 돼요. 그래서 휴스턴 애스트로스 마이너리그 계약했습니다만 역시 부진한 성적 거두면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끝났다라 막 이런 얘기가 사망에서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이 선수가 다시 세런맨도 활약을 했었어요. 세런맨 활약을 하고 그 전에 약간 조짐을 보였던 게 국가대표 경기에 12월 달에 다시 출전을 하는데 그때 구위가 살아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다저스를 데려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이 선수가 마지막에 꽃을 피운 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계약입니다. 2009년도. 이때는 원래 선발로 계약을 했었는데 초반 출발이 안 좋았어요. 초반에 연속 한 3경기, 4경기 박찬호 선수가 부진을 겪게 됩니다. 부진을 겪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불펜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본인에게는 또 행운이 됐어요. 불펜 투수로서 맹활약을 펼치게 되죠. 그 당시에 마무리했던 브래드 리지 선수를 받쳐주는 투수 역할을 하면서 필리스가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팀 뉴욕 양키스에게 패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 필리스도 전력이 상당히 막강했었는데 양키스한테 패하잖아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도 필리스 불펜에서 주축 멤버로 활약했기 때문에 필리스에서 재계약 제안을 던졌습니다만은 그때 박찬호 선수의 꿈이 뭐 있었냐?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선수 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월드 시리즈 반지 한번 끼고 싶다. 여러분 전성기 때 다저스는 88년도 우승으로 물론 2020년도에 그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승을 하지 못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월드 시리즈 반지를 끼고 싶다는 마음에서 양키스가 정말 강팀이구나. 양키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양키스와의 계약을 맺고 갑니다. 근데 본인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전반기 때 생각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결국은 피츠버그 파이러츠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 피츠버그에 가서 불펜 투수로서 통산 124승을 거두면서 노모 히데요를 넘어서는 아시아 출신 투수로서는 메이저리그 최다승 투수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해 시즌을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에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일본 프로하고 진출합니다. 2011년도 시즌 오릭스 버팔로스와 계약하면서 4승 8패 4점 중반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딱 10년 됐습니다. 벌써 10년 넘었네요. 이제 2012년 하나 이글스 본인의 고향팀 영도로 하는 프랜차이즈 팀이죠. 하나 이글스에 복귀를 하면서 5승 10패 5.06의 성적으로
본인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WBC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때는 샌디에고의 투수였었던 본인의 선배죠. 트레버 호프먼 선수에게 야, 나 지금 국제대회 WBC에서 내 마무리 투수 맡게 됐는데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렇고 세런맨으로 떴습니다만 마무리 투수 경험은 없잖아요. 선발 투수 경험이 제일 길고 그러니까 호프먼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프먼 선수가 마무리 투수는 또 이러이러한 뭐 심리적인 준비 상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조언을 준 것이 정말 큰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에게 문을 활짝 연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 당시는 그때 마치 노모 히데오 선수가 프로 출신 선수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일본 프로 출신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눈길을 줬다면 박찬호 선수는 아마추어 때 데려온 선수인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우리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아마추어 출신 선수들을 열심히 데려왔습니다. 물론 대학교 뭐 박찬호 선수처럼 한 2년 정도 던진 뭐 서재영 선수, 김병현 선수, 뭐 김선우 선수, 최희섭 선수 전부 다 박찬호 선수와 같이 고교 졸업 후 한국 대학을 좀 다니다가 이런 아마추어 선수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왜? 박찬호라는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투수들을 데려와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검증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지금도 여러 선수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가 그 문을 열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 전통은 진짜 거의 30년 가까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박찬호 선수 편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의 약간 뒷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가 61번일까? 61번은 사실 일반적인 선수가 잘 다는 등번호는 아니었는데 국내에서는 박찬호 선수 때문에 61번이 상당히 선호받는 등번호가 됐어요. 원래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는 16번입니다. 선수들은 아시죠? 본인의 등번호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시죠? 추인 선수가 국내 프로라고 복귀할 때 이태영 선수가 달고 있는 17번 하면서 왜 고가의 선물이냐? 메이저리그는 그게 또 전통입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는 그때 정말 21살에 약관의 나이에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그때 영어도 잘 안 되고 16번을 누가 나나 보니까 투수 코치였던 그렇죠. 론 페라노스키 투수 코치가 16번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진짜 스타 선수로 뜬 선수도 아니었는데 투수 코치한테 당신 등번호 내 등번호야. 나 내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번호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16을 뒤집자. 그래서 61번을 달았고 그 다음부터 본인이 성공가들 달렸기 때문에 그 61번 등번호를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 노모 히데오가 일본 출신 선수들에게 후배 선수들의 문을 열어놨다면 국내에서는 박찬호 선수의 그런 용감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후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꿈을 넣은 숏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